안녕하세요, 초계골입니다. 돈이 되는 분양가 중개 시즌2, 이번이 두 번째 영상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시즌2로 개편을 하는데 동시에 사실 정부에서도 분양과 관련된 개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3월 25일자로 청약제도가 개편이 됐죠. 그래서 부동산 홈 같은 경우에도 3월 4일부터 22일까지 그 개편을 반영하기 위해서 잠시 쉬었었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가치가 있고 돈이 될 만한 분양단지 혹은 미분양 단지를 갖다가 소개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제도 개편과 관련이 좀 있어요. 그 단지들 추천하는 데 있어서. 따라서 오늘은 단지 소개 영상 바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 바로 그 앞서서 이번 개편과 관련된 내용, 근데 사실 이번 개편 자체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25일날 이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개편은 25일날 제도가 됐더라도 19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 내용이 법령에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이번 25일 청약 개편은요, 현실적으로는 현재 시기에서 여러분한테 도움이 별로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그거보다 19일날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그래도 25일 개편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현실적으로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짚어보고, 더 중요한 내용, 현실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목은 이렇게 뽑았습니다. 수도권 3억 이하 무주택 간주 24년 2030 청약 로드맵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실제 이번 25일 개편에는 요 내용이 있는데 없어요. 뭐냐면 조금 다른 겁니다. 여러분 뉴스 보시다가 헷갈리셨을 만한 뉴스가 두 개가 있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도권 3억 이하 무주택 간주 청약 로드맵을 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24년도 경우에. 그리고 여기다 제가 2030 청약 로드맵이다 이렇게 했는데, 뭐 사실은 현재 무주택자시라면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40이든 50이든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청년세대라든가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딱 요 시기에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볼게요. 올해는 요걸 따라서 청약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주목할 거는요, 3월 25일 이루어진 청약제도 변경이 아니라 주공규 2조입니다. 주공규라고 하는 건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라서 대표적인 게 청약이라든가 그 청약한 데 있어 여러 가지 가점이라든가 아니면 무주택 같은 거 갖다가 정의를 해놓거든요. 요 법령에서 그걸 정의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이번 청약제도 변경보다 더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먼저 일단 청약제도가 변경됐잖아요. 그럼 이게 왜 의미가 없고 이게 왜 더 의미가 있는지 이걸 판단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어야 되니까 이번에 이루어진 325 청약제도 변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325 청약 개편사항 간략 정리입니다. 이번에 개편된 대표적인 내용들입니다. 제도 개편에 대해서 저한테 한 줄로 평가하자면 이렇습니다. 결혼하라, 아이 낳아라. 딱 요 두 마디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이번 개편된 제도는요, 청년층 그리고 신혼부부들한테 상당히 많은 혜택이 주어진 제도예요. 작년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23년 기준 0.7인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급하죠. 그러니까 이 청약제도에도 요거 결혼과 아이 두 개를 중심축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혼 생초 특공 시에 첫 번째, 배우자 혼인 전 주택 소유와 특공 남청 이력을 배제한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전에도 문제가 많다고 얘기했던 거죠. 결혼하기 전에 부부, 남편과 아내 중에 한 명이 혼인 전에 주택 소유한 적이 있다면 결혼한 뒤에 특공에서 배제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력을 배제한다. 그 얘기는 결혼 이전에 미혼 때 어느 한쪽이 갖고 있던 주택은 결혼 후에는 특공 남청이나 이런 데서 배제했던 걸 배제하겠다. 즉 무주택으로 간주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만 결혼 이후와는 다른 거예요. 결혼 이전 거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거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됐던 건데 뒤늦게나마 이루어진 거고요. 두 번째, 맞벌이 소득 기준 도시근로 가구 월평균 소득 200%로 상향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보통 특히 소득 기준 있잖아요. 즉 배려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소득 이상이 넘어가면 고소득이라 그래서 특공 자격을 주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부부 같은 경우에는 두 명 다 소득이 있을 경우에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한 명치로 인정해주면 안 되니까 그전엔 몇 프로까지 인정해줬냐? 140%까지 인정해줬습니다. 월평균 소득에. 즉 도시근로자가 월평균적으로 토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 한 가구당 1억이었다 그러면은 부부 같은 경우는 1.4억까지는 인정해줬다는 얘기죠. 그 이상이 넘어가면은 안 된다 했는데 이번에 200%로 말 그대로 두 명치로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한도선은 있습니다. 1.6억까지 상향해 줬다. 즉 그 이전에 비해서 완화가 된 거죠. 이 얘기는 근데 사실 좀 불합리한 건 맞는데 실제 청약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요, 이렇게 되면 좀 더 고소득이었던 사람들이 청약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즉 그 이전까지는 이 제한 때문에 소득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왔던 맞벌이 부부들이 있는데 이게 상향돼 버렸으니까 그만큼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청약을 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는 청약 경쟁률 자체는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소득이 낮은 쪽 입장에서는 도움은 많이 안 될 수도 있다. 왜? 경쟁률만 늘어나니까. 이럴 수는 있겠죠. 세 번째로는 신혼 생초 경우에 신생아 우선 공급이 신설됐고 20% 배정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저출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신생아 있는 경우에 우선 공급을 하고 그 비중을 갖다가 20%까지 인정해 주겠다. 새로 신설된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또 들어갔죠. 부부간 중복 청약이 허용이 됩니다. 예전에는 부부가 같이 동시 청약했다가 되면은 다 불합격으로 처리했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서 부부간 중복 청약 허용됩니다. 다만 둘 다 당첨된 거 인정해 주는 건 아니겠죠. 먼저 당첨된 쪽을 인정해 주는 걸로 허용이 됐다. 완화된 거죠. 그 다음에는 일반 가점제 경우에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합산입니다. 즉 그 이전에는 내 통장이면 내 통장 갖고 냈는데 부부간에는 이제 합산이 돼요. 다만 남편이 10년이었고 아내가 10년이었다면 합산해서 20년을 인정해 주냐?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남편 이름으로 넣었을 때 남편 거 10년에다가 아내 거 50%까지 합해서 그럼 15년이 되겠죠. 다만 무한정은 아니고요.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가점은 최대 3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여하튼 이것도 기존에 비해서 가점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역시나 저출산 관련된 거죠. 신혼부부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명, 2명 얘기니까. 즉 다자녀 같은 경우에 특공이 있죠. 출산 장려를 위해서 그 특공 기준이 원래 3명이었거든요. 그걸 2명으로 낮췄습니다. 따라서 2명만 있어도 이제는 다자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명에서 2명으로 달라지면서 각 아이 숫자에 대한 가점 내용도 달라졌죠. 새로 신설이 됐으니까 2명에 대해서. 따라서 기존보다 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청약 개편에서 뉴홈과 관련된 거죠. 신혼 일반 선택형의 경우에 특공 추첨제가 10% 신설됐고요. 신생아 특공도 신설됐고 다자녀 특공 추첨제도 신설됐습니다. 가점제 같은 경우에 이제 점수가 안 되고 뭐 이런 논란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추첨제를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근데 사실 뭐 추첨제이다 보니까 로또 같은 경우죠. 그 다음으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경우에도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하는 자녀에 대해서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완화시킵니다. 아까 말했던 뭐 맞벌이 부부 소득 요건 이런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 요건을 완화시켰다. 그래서 자녀가 한 명일 때는 10%, 최대 20%까지 그 자산 요건을, 즉 돈을 좀 더 많이 벌어도 인정해주겠다 이 얘기죠. 자, 그다음에 뭐 이거는 기타 개편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기존 2년이었는데 5년까지 확대가 됩니다. 따라서 만 14세부터 중학생 정도죠. 청약통장 가입할 수 있고요. 기간도 인정이 됩니다. 기존에는 만 19세였는데 5년이 더 늘어났다. 따라서 더 어린 나이에 청약통장 여유가 있으시면 자식들 들어주는 거 가능하고 좋죠. 자, 그다음에 가점제 일반 노부모 동점 시에 통장 장기 가입을 우대하겠다. 동점이 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는 가장 일반적인 통장 장기, 즉 통장 가입기간 긴 사람을 우대해주겠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생초 특공 추첨제, 노부모 특공 추첨제 같은 것들이 신설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죠. 사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에 대해서 많은 뭐 유튜버들이라든가 많은 뉴스들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좀 간략하게 그냥 이렇게 훑고 넘어간 이유는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3.25 개편, 청약제도 개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제도 개편만 좋습니다. 좋지만 현실이 녹록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저희가 현재 시기는 고분양가 시기입니다. 즉 아무리 제도가 개편이 되고 완화가 돼도요. 분양가 자체가 너무 현재 비싸요. 따라서 지금 현재 같은 분양가 시장에서 이런 제도가 설령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특히나 이번 제도 개편의 주 타겟층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세대라든가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가 않잖아요. 근데 현재 분양가가 높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제도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제도 개편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거기에 더불어서요. 정말 현실적인 문제죠. 그래도 높은 경쟁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이번 제도 중에 몇몇은 경쟁률을 더 높입니다. 부부 동시 청약 가능하게 한 것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맞벌이 소득 수준을 상향시킨 것도 그렇고요. 그 외 소득 수준을 상향시킨 부분들은 물론 대상이 되는 사람들 위해서는 좋지만 전반적으로는 경쟁률을 갖다가 높게 만듭니다. 따라서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거는 그전보다 신규 주택에 청약을 해서 당첨될 가능성이 적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녹록하지 않다. 이 제도 개편이 결국 한마디로 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는 이들의 로또 경쟁이다. 사람들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번 제도 개편 방향 자체가 현재 고분양가라는 상황, 더군다나 경쟁률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걸 고려했을 때 결국에는 자산이
어느 정도 이상 있는 사람들의 더구나 추첨제 늘어났잖아요. 추첨제 늘어난 건 뭐 일장 일단이 있어요. 로또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가점에서 추첨제가 많아지는 거는. 따라서 어느 정도 자산 규모가 있는 사람들의 신혼이든 청년이든 부모를 잘 만났든 이런 경우에 로또 경쟁을 갖다가 불러일으키는 정도, 특히나 고분양가이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번 3.25 개편 자체 내용이 나쁘다 이 얘기 아니라 현실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제도 개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넉넉히 있어야 되느냐?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청약 관련해서도 길이 있습니다.